드리겠습니다. 클래리베이트의 강윤이라고 합니다. 2023년 대학 라이선스 신규 도입 품목인 웹 오브 사이언스 관련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앞서서 이제 제한 품목인 웹 오브 사이언스 프라이머리 컬렉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그 이후에 제한 조건 소개하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웹 오브 사이언스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 클래리베이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약간의 업데이트를 좀 드리자면요. 클래리베이트는 기존에 잘 알고 계신 웹 오브 사이언스, SCI 데이터, 그리고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는 JCR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 기존의 클래리베이트와 다양한 컨텐츠 정보 그리고 풀텍스트 아티클을 포함한 이런 콘텐츠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프로퀘스트, 그리고 도서관과 대학 워크플로우, 사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엑스리브리스, 이 세 개의 회사가 합쳐져서 거대한 클래리베이트가 되었고요. 지금은 이 원 클래리베이트 안에서 인적,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제품이랑 데이터 간에도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유일의 SCI급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어 컬렉션이라는 것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엄정한 저널 셀렉션 절차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과학 정보들을 모아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인덱스고요. 지금 보시는 24개 그 퀄리티 크리테리아와 임팩트 크리테리아 중에서 퀄리티 크리테리아와 임팩트 크리테리아를 모두 충족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그 분야에 따라서 과학은 SCI, 그다음에 사회과학은 SSCI, 그리고 인문예술 쪽은 AHCI 이렇게 세 개의 인덱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게 오늘 이제 제한 품목인 웹 오브 사이언스 프라이머리 컬렉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코어 컬렉션에는 프라이머리 컬렉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임팩트 크리테리아까지는 아직 충족하지 못했지만 퀄리티 크리테리아를 충족하고 있는 저널 쪽은 ESCI, 그리고 책 쪽은 BKCI, 그리고 컨퍼런스 쪽은 CPCI를 통해서 이렇게 거대한 코어 컬렉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프라이머리 컬렉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의 이 커다란 웹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이렇게 저널 셀렉션인 SCI, SSCI, AHCI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세 가지 그 셀렉션들은 그 웹 오브 사이언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에디션이기도 하면서 구독 조건 측면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그런 그 셀렉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 개의 저널 그 에디션을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ESCI, 아까 말씀드렸던 저널 셀렉션이죠.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프리프린트 사이테이션 인덱스까지도 함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내에 있는 모든 저널 데이터를 제공드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머리 컬렉션을 통해서 모든 저널 데이터를 가지게 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부터 임팩트 팩터가 기존의 SCI, SSCI 뿐만 아니라 AHCI와 ESCI에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연구 분야에 있는 저널들을 어떻게 성과나 아니면 분석에 포함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임팩트 팩터를 어떤 식으로 취급하고 다루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진행을 하시려면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컬렉션에 그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ESCI까지를 포함해서 임팩트 팩터 기반 연구 분석이나 성과 평가에 대응을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전체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논문 인용뿐만 아니라 이 논문들이 특허의 인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연구의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신다던가 아니면 저자 프로필이나 저자 분석 지표들이 굉장히 좀 향상되어서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신다던가, 그리고 오른쪽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이제 하일리 사이티드 리서처 수상 이력도 연구자 정보와 함께 제공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수 연구자 분석이나 아니면 서치를 하실 때도 활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보를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테이션 토픽스라고 해서 연구 키워드 레벨까지도 저희가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한 키워드들에 대한 정보 검색이나 분석이 굉장히 편해진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요새 핫한 SDG 분류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충분히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최근에 웹오브사이언스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몇 가지 좀 하이라이트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PQDT CI가 추가되었다는 부분입니다. PQDT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프로캐스트의 디저테이션 티시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전 세계 4,000여 대학에 560만 편 이상의 학위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의 사이테이션 인덱스 형식으로 추가되어서 이제는 어떤 연구라던가 어떤 연구 주제나 연구자의 그런 저작물들을 티시스 단계부터 프리프린트를 통해서, 그리고 컨퍼런스와 저널 아티클, 기타 등등의 다양한 패턴을 통해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웹 오브 사이언스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머리 컬렉션을 구독하시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그 분야들은 지금 다 커버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중간까지는 AI 관련돼서 저희가 개발 중인 것들이 있다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제품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연구 주제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키워드 세트를 추가로 제안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를 들면 머신러닝을 포함해서 분석을 하겠다, 내지는 머신러닝을 제외하고선 검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걸 브라우징을 해서 키워드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 키워드를 키인을 하면 여기 자동 완성되면서 또 다양한 키워드들을 제안을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브라우징이 가능해서 AI를 통한 그런 쿼리 작성이 굉장히 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DG가 이렇게 필터로 추가가 되었고요. 논문 그 컨텐츠 항목에서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사이테이션 토픽스가 추가되었다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메조 사이테이션 토픽스 레벨까지 필터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메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상세 연구 분야 정도의 레벨을 다루고 있었는데, 지금 마이크로 토픽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연구 키워드 레벨까지도 이렇게 필터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연구를 뭔가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분석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니셔티브라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연구 기관들을 인덱싱을 굉장히 잘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필리에이션뿐만 아니라 어필리에이션을 디파트먼트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일부 기관은 좀 적용이 되었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라던가 이런 데들 이미 들어 있어서, 여기 왼쪽에 필터를 실제 보시면 예전에는 푸당 유니버시티, 한양 유니버시티,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요런 레벨까지 검색을 하실 수 있었다면, 여기 보시면 푸당 유니버시티의 디파트먼트 오브 케미스트리, 한양 유니버시티의 컬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디파트먼트 레벨까지 같이 들어 있어서 기존에도 물론 어드레스 필드 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제해서 이런 걸 검색하거나 분석이 가능하긴 했지만, 훨씬 더 편하게 그런 필터링 작업 없이도 뭔가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래리베이트가 이제 워낙에 좀 확장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터 프로덕트 간의 그 교류도 굉장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이제 연계 제품과 동시 구독할 경우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좀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 가장 유명하고 잘 알고 계신 건 아마 JCR과의 연계일 거예요. 임팩트 벡터를 비롯한 저널 정보를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어서, 논문을 그냥 검색하시다가도 그 저널의 임팩트 벡터나 저널 랭킹, 쿼탈 정보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이트랑 함께 구독하시는 경우에는 고인용 논문,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아니면 화제의 논문, 핫페이퍼, 이런 것들을 같이 필터를 할 수 있어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이런 연구 주제나 그 관련된 가장 중요한 논문들, 지금 당장 가장 핫한 논문들을 빠지지 않도록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일리 사이티드 리서처 관리하시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이런 하일리 사이티드 리서처의 기반 데이터도 함께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해서도 많이 보고 계시고요. 제가 앞서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이제 그 논문의 특허 인용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 논문이 특허에 몇 번이나 인용되었는지를, 인용 건수를 제공을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인용이 어떤 특허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특허는 어떤 분야에 누가 낸 특허인지 등등의 세부 내역까지 보고 싶으시면 DIY와 함께 사용하시면 이런 것까지도 분석이나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PQ에서 컨텐츠를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PQ와의 연결도 저희가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사용하면서 PQ 구독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랑 좀 링키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논문의 전문까지도 쉽게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게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의 논문 검색한 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풀텍스트로 갈 수 있는 이런 링크들이 있는데 그중에 PQ에 있는 풀텍스트로 가는 그런 링크도 있어서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전문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PQ를 보시다가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인용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실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용수를 그냥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링크를 클릭하고 오시면 실제 그 인용 논문들까지 바로 보실 수 있어서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랑 프로캐스트 간에 심리스하게 움직이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식의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많아질 예정이니까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파트를 넘어가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웹 오브 사이언스를 구독하실 때는 항상 백파일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에디션별로 그 데이터의 뎁스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SCI는 1900년도부터의 레코드를 다루고 있고 AHCI는 1975년부터 다루고 있고 ESCI는 2005년부터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등 각각의 이제 성격과 그런 히스토리에 따라서 좀 다른 뎁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구매를 하시게 될 때는 최근 연도부터의 정보가 이제 가장 지금 현재 핫하니까 구독을 하게 되시지만 이게 과거로 갈수록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폭발적인 퍼블리케이션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중요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의 뎁스를 가지고 갈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좀 이제 같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최근 5년 자료에는 한 87,000건 정도의 그런 레코드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Artificial Intelligence가 굉장히 최근의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5년 정도만 더 앞으로 끌고 가면 이렇게 못 찾았던 한 2만 건 정도의 레코드가 추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2만 건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있을지는 또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과거 데이터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중요한 그 발명이라고 하면 노벨상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노벨상을 가지고 스터디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게 지금 2001년도에 피직스에서 노벨상을 받은 케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통 노벨상 발표를 할 때 이 노벨상을 수여한 근본 데이터는 무엇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요 논문이었습니다.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에 수록되어 있는 1995년에 사이언스에서 출판된 Observation of Bose-Einstein Condensation in 이런 어토믹 페이퍼라는 이런 논문을 가지고선 200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1995년에 낸 논문을 가지고 한 6년쯤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논문이 지금 사실 2001년이라고 하면 벌써 20년 전이죠.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 노벨상을 받은 거고 그것보다도 더 오래전에 논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렇게 사이테이션이 많이 축적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한 6,000건 정도의 사이테이션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1995년 퍼블리케이션에서 2001년도까지 노벨상을 받을 때까지 굉장히 큰 사이테이션의 인크리즈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도 이게 훅 떨어지지 않고 지금 보시면 이게 약간의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150건 이상 사이테이션이 받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백파일을 얘기를 할 때 뭐 10년, 2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95년에 논문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이 1995년도에 이 논문은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이 발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논문에 들어있는 레퍼런스를 좀 분석을 해보면 1924년도 논문부터 레퍼런스로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당연연도까지의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이 논문을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38편의 참고 문헌 중에서 요 가장 앞서 있는 24년도의 이론과 그리고 87년도에 새로이 발명된 뭔가의 장치 요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실험을 반복하다가 1995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서 노벨상까지 타게 되었더라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논문이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그 과학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나온 논문이라고 해서 좀 폄하하거나 아니면 덜 중요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웹 오브 사이언스의 대략적인 내용, 프라이머리 컬렉션이란 어떤 그 에디션을 말하는지, 그리고 함께 고려하셔야 될 백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서 제한 조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래리베이트에서 제품 영업하는 김은경입니다. 지금까지 웹 오브 사이언스의 프라이머리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제품이고 우리 대학이 구독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협상이 완료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스 신규 대학 라이선스 웹 오브 사이언스 조건입니다. 대상 품목은 웹 오브 사이언스 프라이머리 컬렉션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의 에디션, SCIE, SSCI, ANHCI 이 세 에디션에 대한 구독료에 대해 그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이며 지원 방식은 매칭 펀드 방식입니다. 아래 테이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연도별 지원금 비율만큼 구독료 할인을 받는 조건입니다. 이어 12개의 국가 중심 국립대학을 선정하여 웹 오브 사이언스 SCIE 에디션에 해당하여 커런트 이어 포함 총 6년에 대해 롤링 이어로 향후 3년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제공하는 SCIE의 커버리지 뎁스가 이렇게 롤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개 대학이 향후 3년간 그 이용 가능한 SCIE 커버리지 뎁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조건이기는 하지만 추가로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질의응답 방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대상이 되는 웹 오브 사이언스의 에디션은 무엇인가요? 웹 오브 사이언스 프라이머리 컬렉션 세 가지 에디션에 한해 구독료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백파일 구매에도 지원이 되나요? 네, 구독료에만 한정해 지원이 됩니다. ESCI를 구독할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네, 새 에디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 및 에디션을 확대 고려하는 대학에도 지원이 되나요? 구독료에 한해서 연도별 지원금 비율만큼 제공이 됩니다. 국가 중심 국립대학이 에디션을 확대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SSCI를 확대하고 싶다, ANHCI를 확대하고 싶다 할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네, 구독료에 한해 연도별 지원금 비율만큼 제공이 됩니다. 2024년, 2026년 3년 단연 계약 조건인가요? 저희가 캐리스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단연 계약 조건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단년 계약 조건입니다. 하지만 지원금 규모와 인상률 부분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연 계약을 원하실 경우에도 계약 가능합니다. 지금 준비한 것은 이상인데요. 추가로 문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단연 계약을 맺은 기간은 참여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2025년, 2026년까지 단연 계약을 한 대학들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단연 계약 이미 진행한 단연 계약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팩파일 구매 연도는 개별 기관에서 결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원하는 구매 연도만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